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돈을 많이 써야 했죠. 코로나19 위기의 끝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대유행 발생 이후의 경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은 여전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위기와 신성장 동력 창출, 또 고령화 등으로 늘어난 재정 지출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법, 제도, 관행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나라 빚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알아봤더니 오는 2060년이면 국가 채무 비율이 144.8%로 지난 2020년의 3배를 뛰어넘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앞으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 뉴스룸에 한국개발연구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정 어려운 얘기인데요. 가급적 시청자들께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보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에 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한 50% 살짝 안 되는 49.7% 수준입니다. 네. 올해도 좀 늘기는 하겠지만, 근데 2017년 이후 특히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부터 총수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총지출 증가율, 다시 말해서 재정을 좀 많이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부터 재정 악화 기조가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 코로나19 발생하면서는 피할 수 없는 재정 지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재량 지출뿐만 아니라 의무 지출도 조금씩 개선하고 세입 기반 확충도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어쨌든 나라 곳간의 사정이 그리 좋지가 않고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라는 점일 텐데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 지출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쓰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속을 통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관련 의무 지출은 앞으로 꾸준히 경상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속도는 매우 세계적으로 빠른 수준이지만 고령화 수준 자체는 아직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증할 복지재정 수요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재량 지출을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량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좀 더 덜 시급한데 재원 투입되는 걸 성과가 낮은 부분의 재원을 성과가 높고 시급한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재구조화와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방 이전 재원, 교부금이나 교부세 등을 포함해서 의무 지출에 대한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 모든 세대가 공정한 재정 부담을 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재구조화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제 출범하자마자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고 그리고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대응책으로 내놨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우선 재량 지출을 상당히 증가세를 둔화시켰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계획한 재량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5% 정도 되는데 네.
향후 5년 동안 1.5% 정도로 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겠다. 3분의 1 정도.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지 지출 자체가 절대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신성장 동력 확충이나 여러 경기 대응적인 필요한 곳에 쓸 돈은 쓰겠다라는 의지이고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됐죠. 그렇죠. 뭐 정부안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로 신설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1.5조 원 정도의 초중고 교육비 지출이 더 시급한 고등교육, 평생교육 쪽으로 재구조화됐습니다. 네. 이런 정책적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지금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완전한 개편을 중장기 정책 과제로 삼고 있어서 이런 노력들이 추진될 것 같고요. 2022년 지난 정기국회에서 무산되기는 했으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났으나 재정 준칙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재정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네. 그것이 꼭 지켜지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도만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 재정 준칙은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 강도 높은 개선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 향후에 이 악화된 재정 정책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난 정부 마지막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서 국가채무관리 계획을 발표한 게 있는데 2025년에 58.8% 8%의 국가 채무 비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적 노력들을 반영을 해서 의지가 잘 실현되고 실행된다면 2026년에 52.2%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 정책이라는 게요. 단순히 돈 씀씀이를 줄이자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뭐랄까요? 그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재정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어떻게 될지 분석을 좀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주목할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2021년에 이제 제가 수행한 과제에서 현행 법 제도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인구 중위 기준이 실현된다는 가정 하에 그리고 재량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26년서부터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 수준인 11.8% 수준까지 낮아진다라고 네. 하면 지금 현재 지난해 가을에 발표된 새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서는 재량 지출 비율을 2026년에 13%까지 낮춘다고 했는데요. 그거를 더 낮춘다면 11.8%로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 수준 평균 수준까지 낮춘다는 전제 하에 기준선 국가 채무 비율을 구해 보면 2060년에 144.8%로 전망이 되고요. 인구 저위 기준이 실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네.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저위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인구 저위 기준이 실현된다고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170% 수준으로 높아질 거고요. 2060년에. 그리고 재량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26년 이후에 통제되지 않고 뭐 지난 정부에서 계획했던 14.7%, 2025년에 14.7%인데 그게 206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가 채무 비율은 2060년에 230%를 넘는 그런 상황,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 지출의 효율화, 재구조화, 그리고 지출 증가세를 통제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분석 결과는
우리가 어떤 손을 쓰지 않고 현재 그대로 갈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상황은 바꿔질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통장에 돈이 꽤 많이 들어 있더라도 그 돈을 다 부어 넣어도 모자랄 만큼의 어떤 큰 빚을 지고 있다면 사실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무슨 일을 과감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과제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의 완전한 개편입니다. 현재 내국 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산정 방식을 지난해 제가 제안했던 그 경상 GDP 증가율과 학령 인구 비율 변화 수준을 반영하는 형태로 바꾸면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이 28.2%포인트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 지출을 추가 통제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재량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본 예산 기준으로 2018년 이전까지 가장 최저점이 11.1%였는데요. 네. 2031년까지 11.8%에 도달하고 이후에 2060년까지 11.1%로 추가 통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경상 GDP 증가율보다 조금 느리게 증가시키자, 재량 지출 증가율을. 네.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이 10.1%포인트 추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 기반 확충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는 세입 기반 확충 정책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세 실효세율 1%포인트 인상, 네.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1%포인트 인상, 그리고 비과세 감면을 2021년 기준으로 2.86조 원을 항구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외부 연구 의뢰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 네. 그렇게 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이 18.9%포인트나 2060년에 추가로 이거 줄어들어서 굉장히 효과가 높네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2060년에 기준선 전망 144.8%보다 대폭 줄어든 87% 수준까지도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 재정 여건의 변화 추이 미리 좀 들여다보고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지금 정책 대안들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치인들, 특히 선출직들께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네.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쓰자라는 그런 사회적 약속을 법제화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또 재정의 역할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세제를 강화해서 재정 수입을 확대하다고 하더라도 낭비적으로 쓰여지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있다고 생각하면 증세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출 분야의 이기주의나 재정 만능주의를 좀 버리고 재정 칸막이를 허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감하게 그 재정 칸막이들을 철폐하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이 좀 동의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 당국이 투명하게 미래의 재정 여건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정부가 어떤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재정 준칙의 법제화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 얘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